안녕하세요. 발라드 동물병원 양승혁입니다. 오늘은 종돈회사 수의사님을 모시고 만성 회장염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회장염이 있는 농장에서 종종 폐사가 늘거나 사료 효율이 떨어지거나 증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김정희 수의사님 이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일반 필수 농장들에서는 만성 회장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육성사나 비육사에서 설사를 한다고 해도 이게 회장염일 수도 있지만 살모넬라나 돈정리 때문에 설사를 할 수 있고 또 폐사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보통 농장들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만성형 회장염에 대해서는 크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보동에서 급성 출혈성 회장염으로 폐사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지금 현재 많은 농장들이 회장염에 대해서 인식을 한 게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도축장에서 제가 샘플들을 채취해서 회장 말단 부위 10cm를 잘라서 점막의 비유 정도를 제가 한번 검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무병변에서 가장 심한 단계로 총 4단계로 제가 구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약 75%의 그 샘플들에서 증식성 회장염의 소견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들도 결국에는 회장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출하돈에서 회장 점막에 증식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을 때 분명히 만성형의 회장염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추정을 해보고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사료 효율이 떨어지거나 증치량이 떨어졌다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거 관련해서 특히 사료 요구율 관련해서는 예전에 특히 하절기 쪽에 여름에 사료 요구율 개선제라는 이런 게 쓰기도 했었는데 사료 요구율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폐면면 지수도 우리가 가끔씩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는데 사료 요구율이라는 거는 그 각 농장에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바닥재 구성, 그 다음에 환기 시설 이런 거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아직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수동 수의사님도 이 만성 회장염이 있는 농장에서 이런 폐사나 사료 효율 저하, 증체 저하가 있었던 사례가 있으셨나요? 만성 회장염으로 인해서 폐사가 늘어나는 건 이제 따로 확인한 적은 없고요. 보통 이제 만성 회장염 같은 경우는 간염 인력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른 농장이 만성 회장염을 겪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같은 종돈장에서 간염 인력이 빠른 농장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성 회장염을 앓고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농장이죠. 네. 그런 경우하고 간염 인력이 굉장히 늦은 농장들, 그러니까 출하 단계까지 거의 음성을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제 음성을 유지하는 농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급성출혈성 회장염은 간염 인력이 늦게 감염되는 농장에서 발생 비율이 좀 높은 편이지만 이제 간염 인력이 빠른 농장들은 저희가 이제 종돈장이다 보니까 그 인력 대비 체중, 분양 체중이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항상 확인이 되거든요. 인력 대비 체중을 확인했을 때 간염 인력이 빠른 농장이 이제 인력 대비 체중이 작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증체량의 부분에서는 그만큼의 차이를 분명히 보이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투사이트 농장에서 이 전출한 자돈에서 회장염을 컨트롤하는 사례입니다. 최근에 30kg 전출하고 나서 이 위탁장에서 회장염으로 인해 폐사가 나거나 설사하는 농장들이 꽤 있는데 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종돈회사에서 대부분 위생도 관리를 위해서 종돈 판매용 종돈을 제외하고 거세돈 및 탈락돈은 외부 농장 또는 분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원 소유주, 그러니까 원 농장주가 이 번식사와 비육사를 모두 통제하는 경우에는 이런 비육돈 처리하는 농장은 계속 한 농장에서만 공급되기 때문에 회장염 백신을 굳이 또는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번식돈에 대해서는 회장염 백신을 처리해야지만이 저는 관리가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요새같이 이제 자돈 생산 농장이 만약에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만약에 번식사, 비육사가 분리되어서 비육사가 특히나 위탁인 경우에는 회장염 백신을 해당 비육사로 보내는 돼지들한테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육사 관리를 위탁한 상황에서는 어떤 성적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30kg 이후에 이제 회장염으로 인해서 뭐 살사가 나거나 폐사가 난 농장들을 보면 보통 이 슬러리, 콘슬라스로 돼 있는 농장보다는 약간 그 톱밥 돈사인 농장들이 이 분변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 회장염에 좀 취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사이트 농장 중에서도 이제 위탁을 보내실 때 톱밥에 보내시는 농장에서는 그러니까 소화기에 좀 취약할 수가 있어.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농장은 회장염 백신을 적용하면 좀 더 회장염을 통제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회장염이 있는 농장인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항생제로만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 회장염 백신에 대한 적용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김정희 수의사님,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요? 네, 일단 어떤 백신이든 간에 100%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농장들은 실제로 후보돈이 격리사에서 2달 또는 3달 동안 순치 격리를 겪는 동안 뭐 티아물린이나 타이로신 같은 회장염에 유효한 항생제를 주구장창 타서 좀 균을 눌러주고 실제로 증상이 안 나타나게끔 경험을 하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농장들은 본인들은 이제 회장염이 없다고 이제 호언장담을 하지만 실제로 어느 순간 갑자기 출혈성 회장염으로 폐사하는 경우를 자주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장에서 기존의 항생제 컨트롤이랑 추가로 백신을 했을 때 확실히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항생제만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전에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항생제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비육 후기 때 감염이 되면 시작이 되면서 급성 출혈성으로 나오는 농장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로만 우리가 이제 투약을 해서 컨트롤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생제를 투약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투약을 하게 되면 그 시기 동안에는 이제 급성 출혈성 증상이 나오지 않다가 우리가 이제 투약을 끊고 2주나 3주 후가 지나면은 다시 이제 급성 출혈성 형태로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항생제로 비육돈이나 후보돈에서 나오는 회장염 컨트롤 할 때는 보통 2주 투약, 그 다음에 2주 중단, 2주 투약, 2주 중단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경우 대부분의 농장들이 이런 투약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2주 텀을 3주로 늘리면은 또 이제 이제 뒤에 가고 또 회장염이 나오고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김정희 수의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당연히 이제 항생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쓰는 것보다는 백신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인 회장염 통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 수의사님은 일단 회장염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 항생제로만 컨트롤하는 농장이 많은데 이 회장염 백신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